네, 오늘 장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화해 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폭염에 불타는 유럽, 에너지 위기 고조되나? 토마토 투자 클럽의 최택규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유럽이 지금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좀 덜 더운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요즘 나오고요. 네. 유럽은 뭐 40도 이상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일기예보 관련돼서 봤더니 그 기압대가 블록화가 돼가지고 얘가 좀 순환해야 되는데 순환 안 하다 보니까 뭐 영국이라든가 막 이런 나라들은 폭염에 그냥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에서 좀 올라가야 될 그 고기압대가 못 올라가서 덥지가 않고 오히려 그 장마 전선이 위아래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선선한 기운이 우리한테 축복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요즘 그래서 조금 더웠기도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좀 덜 더웠고 또 더운 날이 있으면 또 비 오는 날도 요즘 있습니다. 그래도 가뭄이 좀 해결돼서 다행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럽은 정말 여러 가지 좀 위기감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서 가스프롬의 정기 보수가 있었죠. 11일부터 21일까지 있다고 하고요. 바로 현지 시간 21일 이후에 과연 러시아가 가스관을 열어줄지가 주목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그 사이에 잡음들이 나옵니다. 가스프롬에서 불가항력을 일부 유럽 쪽에 최소 3곳 업체에 서한을 보내서 불가항력을 선언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21일에는 정기 보수를 마치고 가스관을 재개할 것이라는 또 전망도 외신에서 나오고 있는데 일단 불가항력 선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러시아 입장에서는 요번 이 불가항력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좀 일정 부분 면피하겠다 이러한 게 좀 녹록한 것 같습니다. 일단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기업 간에 거래하는 데 있어서 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예기치 못하게 우리가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추후 어떤 페널티를 주거나 그러한 것들은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미리 조치를 취하는 거고요. 이 가스프롬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의 뭐 한국가스공사 그런 기업이에요. 얘네가 일단 지금 특별한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가스 공급 못하니까 너네들 좀 이해 바라고 이것은 우리가 6월 14일 그때 기준으로 좀 소급해서 적용할 거야.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결국 향후 추가적으로 공급을 못하더라도 이거는 불가항력이니까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고 하면서 어찌 보면은 에너지를 무기화하는 이런 노골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가항력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사실 이게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가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러시아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 이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유럽 산업, 경제에 큰 타격이 있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그 유럽 향후 금융위기의 진원지로서 약한 고리가 유럽이다라고 했는데 거의 그거에 이제 연장성산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러시아가 이제 공급을 중단하게 되면은 지금 많이 이제 배급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나 어렸을 때 뭐 배급 이거 그 당시 생각이 날 정도로 예. 얘네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참 불쌍할 정도의 배급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기업이라든가 가정 이들에게는 굉장히 지금 큰 타격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는 폐쇄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도 신호등을 끄고 그다음에 이 가스를 대체해 가지고 땔감이라든가 아니면 석탄 이런 거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난방기구로 교체하는 이러한 사재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특히 이 전기가스를 많이 쓰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가동을 중단하게끔 권함으로 인해서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석유화학, 철강, 세라믹, 플라스틱 이러한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지금 위기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 노스트림 1 이 가스관을 중단한 이 문제는 굉장히 유럽 전체의 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이 노스트림 1 얘를 통해 가지고 오스트리아, 체코, 우크라이나 이쪽으로 환승해서 보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가들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천연가스를 확보하기 위한 천연가스 대란이 겨울철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가스가 있으면 빨리빨리 확보해서 이런 산업의 차질, 타격이 없도록 유럽 쪽에서 대비를 할 거라는 움직임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한동안은 좀 고공행진을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천연가스는 석유, 석탄 같은 주요 이런 에너지원이고요. 그리고 천연가스가 지난 6일, 이달 6일에 천연가스 원자력 발전이 또 EU 의회를 통해서 친환경 에너지로 포함되기도 했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이런데 천연가스가 부족하니까 이제 석탄이나 또 폐기됐던 원전 같은 것들 재가동하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독일에서도 폐기 예정인 원전의 수명 연장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의 가스 공급 차단에 대한 대체제 어려울까요? 그렇죠. 독일 같은 경우는 진짜 원전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그들까지도 좀 생각이 살짝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것. 왜 EU 텍소노미에 천연가스 원전을 넣었을까라고 할 때 지금 그들의 앞에 떨어져 있는 발등의 불이 굉장히 시급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벨기에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원전 폐쇄를 조금 뒤로 늘리면서 10년 이상 연장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라트비아는 에스토니아와 함께 원전 건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전이 없는데 미국의 원전 도입을 요청한 상태이고 영국 같은 경우도 8기 정도의 원전 증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독일 참 얘네가 문제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환경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녹색당 소속 하베크예요. 얘네들은 이 탈원전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 자체 존립에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금기시되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원전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왜?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기업이라든가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위태로운데 이걸 얼마나 잘 설득시켜 가지고 이 위기를 넘어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원전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좀 열고 가야 되지 않나. 오죽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 임시로 석탄 발전소 재가동 법안이 통과될 정도입니다. 이 석탄 발전소 나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40~50년 전에 막 석탄 발전소, 화력 발전소 공부했던 생각이 나는데 이제 다시 이러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많이 변한 것 같고 유럽이 얼마나 위태로운가를 보여주고 있는 한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유럽은 굉장히 덥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더워서 에너지난도 위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네요. 폭염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소식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가뭄이 최악인 상황입니다. 이런 이 유럽이 불타는 유럽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나 덥고요. 또 가물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럽의 에너지난이 올 여름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더우면은 일단은 에어컨이고 선풍기고 뭔가 전력을 이용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강으로 산으로 가야 되는데 또 강물도 말라버리고 아주 진퇴양난인 것 같습니다. EU 같은 경우는 영토 절반가량이 가뭄에 노출돼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수량 부족, 또 한편으로는 폭염, 그로 인한 산불, 이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고 영국 같은 경우는 363년 만에 최고 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네들은 공공시설, 즉 전철 이런 데 에어컨 시설이 없대요. 왜냐하면 여름에도 그렇게 선선하기 때문에 에어컨의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그로 인해 사망자가 이제는 막 나타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폭염이 대재앙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는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얘기만 했는데 이제는 유럽 쪽의 산불도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기후 이변에 의해서 모든 국가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이 강물이 마르다 보니까 이 수력 발전소는 물이 있어야 돌려버리는데 못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또 화력 발전소 쪽으로 또 방향이 잡혀져 있지 않나 생각돼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
이거로 인해서 에너지 대란이 왔는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제 러시아 가스 중단 뭐 이러한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유럽을 아주 힘들게 하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게 되면 지난 2주 전에 이야기했던 유럽의 분열, 유럽의 경제 위기 이거는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국은 지난 15일에 폭염의 최고 경보인 이 4단계 적색 경보가 발령돼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영국은 그리 더운 지역이 아닌데 사상 처음으로 40도를 넘어서게 되면서 2050년에 나타날 그 최고 기온이 30년 정도 앞당겨졌다라고 해서 유럽 같은 경우는 이와 더불어서 친환경에 대한 필요성도 더더욱 내부적인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에너지 대란이 유럽 쪽에서 심화됐을 때 국내 주식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당연히 있죠. 일단 제가 봤을 때 이제 경제라는 게 큰 축에서 유럽이라는 시장이 하나 있고요. 또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있고 또 우리 중국을 필요한 이 아시아 시장 이렇게 3등분해서 봤을 때 3분의 1이 무너져 버렸을 때는 전체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럽 국민이나 우리 국민이나 지금 고유가에 고물가에 엄청나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부분 과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은 라고 했을 때 일단 전반적인 기업들의 그 공장 가동이 줄어들고 이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줄어드는 영향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럽 경제가 위축되면 우리 수출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영향이 됩니다. 그러나 항상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유럽이 이렇게 힘들었을 때 그래도 반사 이익을 받으면서 갈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유럽은 지금 이 러시아 에너지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독을 풀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에너지 쪽에서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건가라고 했을 때 결국 그동안에는 아주 저렴하게 가스관을 통해 가지고 해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LNG 선박을 이용해만 미국으로부터 카타르로부터 안정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과연 다시 이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회복돼 가지고 이전처럼 도구로 또 러시아 걸 쓸 거냐 할 때 절대 안 쓰죠. 한 번 당했는데 조금은 쓰겠지만 이전처럼 완벽하게 100% 안 쓴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공급 다변화를 위해서 미국이라든가 카타르 이런 쪽에서의 공급을 봤을 때 결국 LNG 선박, 조선 쪽에서의 수혜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네. 하나 더 넘어가게 되면 결국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방향이 더욱더 굳건할 거예요. 지금 그 뭐 화력 발전소 뭐 이런 얘기는 임시 방편입니다. 원전 같은 경우도 시점이 좀 지나게 되면 결국 얘도 다시 후순위로 밀리면서 신재생 쪽이 크게 부각될 겁니다. 왜? 지금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지금은 임시지만 조금은 뒤로 늦췄다가 결국 신재생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미래의 대세입니다. 반드시 이쪽은 성장성이 담보됐고 분명히 클 수 있는데 지금 유럽에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건 이 전기차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뒤로 늦추자. 왜? 이 전기차하고 내연차하고 그 부품 수가 얘는 3만 개라고 하면 얘는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그만큼 부품 수가 많다라는 건 관련된 기업이 많고 관련된 노동자가 많은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기서 그냥 이전처럼 이 전기차에 대한 스텝 올라가는 걸 그렇게 가파르게 했을 때는 우리 지금 경제 엉클어지면서 기존의 노동자들, 기업들 다 뭉개졌을 때는 오히려 더 악화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지금의 이 전기차 이 보조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좀 뒤로 아니면 좀 삭감시킨 다음에 좀 내연차를 몇 년 더 활용하는 쪽으로 가자라는 게 지금 유럽 쪽 분위기예요. 이게 자꾸 부각되면서 이게 1, 2년, 뭐 2, 3년 늦춰지게 되면 전기차 관련된 종목군들도 크게 뭐 영향이 있든 없든 투심이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하락했다가 뭐 몇 개월 아니면 1, 2년 잠수 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유럽 쪽 그 방향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유럽에서 전기차 보급이 늦춰지고 있다고 보세요?
지금 보조금 삭감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강조되고 있고 발의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가능성은 전 굉장히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내연차 관련된 그 많은 유럽은 자동차 메카인데 그 메카의 그 핵심적인 기업들이 아직 그쪽으로 완벽하게 돌아서지는 않았는데 자꾸 전기차 쪽으로 하다 보면 얘네들은 매출 줄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고용 줄어들고 기업 산업 자체가 자꾸 줄어들게 됐을 때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몇 년 동안은 이 전기차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내연을 좀 더 올림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자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고 그게 아마 밀어붙여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진짜 내년에 내가 예상한 대로 유럽이 금융위기에 약한 고리가 되면은 결국 전기차 보조금 다 줄여버리고 내연을 네. 더 키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럽의 경제 위기 가능성, 이것이 전기차 관련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자립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에너지의 다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LNG 선박의 발주 모멘텀에 대해서 시장이 주목하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수혜주로 조선주가 좀 얘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전기차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들, 유럽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가능성이 경기에 따라 있을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하면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데요. 우리 채팅창에서 도시가스 가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도시가스 가격 안 올리지 않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달부터 전기요금이랑 도시가스 가격이 올랐어요, 우리나라.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도시가스 가격도 올라가면서 우리 물가에도 영향을 좀 크게 줄까요? 분명 일정 부분은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특히 주식시장 여기서는 유가 중심이지 이 천연가스는 좀 솔직히 후순이에요. 근데 그 천연가스로 인해서 뭐 대성에너지니 뭐 이런 애들이 그냥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거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이 가스는 그렇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일단 결국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푸틴 머릿속에선 이번 여름 에너지 니네 무지하게 더우면서 고통 겪고 있지.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이 북유럽은 9월 말쯤 되면 이제 초겨울에 들어서요. 그러다 보면 결국 니네 동절기에 에너지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 겪는지 그걸 자기는 보고 싶다라는 거죠. 그거로 인해서 저는 이 천연가스든 유가든 네. 한 번 더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식심화론의 두 번째 주제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 주목하자 조선주 투자 전략은입니다. 조선주가 에너지 가격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그 시장 심리 아니면 투자 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면 뭐 대형 건설주들도 좀 일정 부분 반등하고요. 또 유가가 올라가면 반사이익으로 신재생 관련된 종목이 올라가고 또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연스럽게 조선 수주 뭐 이런 것들 이야기가 하면서 일정 부분 올라가는데 에너지 가격에 의한 조선주 그것보다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유럽 쪽에서 이 천연가스 이 공급망 확대에 따라서 그 발주 물량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 가지고 수혜를 본다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결국 유럽 같은 경우 러시아를 배제하면서 이 카타르 아니면 미국 이들로 통해 가지고 천연가스를 수입해서 이제 활용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 선박들의 발주는 계속 늘어나는데 결국 발주 물량 작년까지는 거의 90%인데 뭐 네. 올해는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예. 그래도 이 고부가가치 이 선박에 있어서 중국 그들의 퀄리티보다는 국내 퀄리티가 훨씬 높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발주가 계속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현재 이제 수주는 거의 이제 꽉 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수주는
늘어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조선 이 선박할 때는 이제 신조선가라고 해서 얘가 대당 얼마에 이제 형성되느냐 할 때 1년 전, 즉 작년 1, 4분기 때 그때만 하더라도 대당 보면은 1,850억 달러? 1억 8,500만 달러였는데 지금은 2억 4천만 달러예요. 거의 30%가 올라갔어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부분, 이러한 것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도 있고요. 일단은 그만큼 발주하는 물량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이전처럼 저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값을 받고 우리가 수주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LNG 선박 발주 모멘텀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천연가스발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LNG선 하면은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시장으로 알려져서 뭐 LNG 하면 자신 있었는데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중국 쪽에서 좀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어요. 올해 상반기에 점유율이 좀 나와서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면 우리나라 점유율은 1년 사이에 96%에서 71%로 좀 줄어들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중국의 비중이 너무 높아졌어요. 25%포인트 전년 대비해서 상승하는 점유율이 나왔습니다. 조선 굴기 중국 쪽에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잠시 후에 종합적으로 참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주요 에너지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서 이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좀 꺾이는 듯 했는데 다시 100달러로 올라섰어요. 꺾였습니까? 안 꺾였습니까? 저는 절대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고요. 우리 유가 차트 한번 오래간만에 볼까요? 네. 이 유가 이제 일봉 6개월 차트인데 보시면은 최근에 뭐 거의 한 90.56달러까지 WTI 기준이에요. 내려갔다가 지금 살살살 올라가면서 이제 100달러까지 왔는데 제가 보고 있는 이 유가라는 것은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좀 많이 좌우할 것 같아요. 그로 인해 가지고 결국 투기 세력들이 빠져나가느냐 안 나가느냐가 결정될 것 같은데 과연 푸틴이 여기서 전쟁을 끝낼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쉽게 끝낼 것 같지는 않다. 어찌 보면 내년 2월 달 1년은 한번 가보겠다라는 게 푸틴의 생각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동절기에 유럽이 얼마나 뭉개지는지를 보고 싶거든요. 결국 푸틴 입장에서 어차피 자기도 손해 많이 봤지만 그래 유럽 니네 붕괴되는 거 보자. 아주 눈에 가시거리였는데 붕괴돼가지고 내 편도 좀 많이 만들겠다라는 게 그의 생각이라고 한다면 결국 전쟁이 이어지게 되면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특히 동절기에 그 에너지 대란이 더욱더 부각됐을 때 결국 천연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이 유가도 한번 투기 세력들에 의해서 올라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네. 이번 상승에 있어서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 윗단에서 이 3월 달에 고점 만들고 최근에 한 120달러 살짝 넘어갔는데 이 추세 때 이 상단까지 한번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120달러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또 분위기 막 올라가게 되면 뭐 150달러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그거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허나 지금의 이런 추세로는 제가 봤을 때 한번 120달러까지는 한번 이 연말쯤에 트라이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그 트라이 하는 자리에서는 오히려 내년도 시장이 안 좋았을 때 거기서 우리가 좀 일정 부분 배팅할 수 있는 건 이 유가 쪽 인버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유가 같은 경우 결국 사양 산업입니다. 그러면 얘가 120달러 갔는데 130달러, 140달러 가면서 샀는데 마이너스 20%예요. 그거는 묻어가도 돼요. 왜? 어차피 사양 산업은 추후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120달러에서 150달러 올린다라는 건 투기 세력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올렸지만 그게 거기서 계속 유지될 거냐 할 때 그러한 상태로 어느 누구도 놓지 않습니다. 모두가 망하는 길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내려놓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메모해 놓고 연말쯤 됐더니 120달러가 그러면 네. 여기서 인버스 분할 매수하는 건 나쁘지 않은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가 인버스 또 매수 타이밍 하반기에 꼭 한 차례 노려볼 만하다고 보셨고요. 유가가 올라간다는 관점이시면 조선주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조선은 발주 누적된 거 이러한 것들 봤을 때 분명히 내년까지는 일정 부분 갑니다. 그 이후 발주가 늘어나더라도 우리 주식 봤잖아요. 뭐 게임주도 작년에 엄청나게 올라갔다 빠지고 2차 전지도 갔다 빠지고 뭐 조선이라고 뭐 대단한가요? 가면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신고가 나오고 그러면은 비중 줄이고 가는 건
지혜입니다. 지혜. 이 주식시장에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거든요. 영원히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제가 뭐 한번 재미나는 차트 한번 보면은 우리가 주식하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노터스라는 종목도 잘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떻게 네. 돼요? 반 죽는 겁니다. 그리고 뭐 빅사이즈 옷, 공구먼 자 이런 종목 봐봐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 섹터 얘네들이 이렇게 갈까요? 이렇게 갈 일은 없지만 어느 정도 또 이전 고점 치면서 신고가 나오면 거기서 더 가겠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신고가 나올 때는 항상 뉴스는 좋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거의 꼭지예요. 내가 시장 바닥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건 뭐냐? 시장이 악재가 미래 악재까지 끌어들이면서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니까 이제 반등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거든요. 결국 올라갈 때 좋은 뉴스가 계속 미래 것까지 끌어당기는 건 고점이에요. 최근 바닥에 모든 악재 다 나왔는데 미래 거, 내년 경제 안 좋을 거, 내년 금융위기 있을 거, 그걸 왜 지금 갖다 끌어들이냐 이거죠. 그건 바닥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이렇게 좀 우리가 또 시장 얘기까지 했네요. 네. 조선은 상반기에 뭐 이 전쟁 모멘텀도 있었지만 LNG 선박 발주 모멘텀 이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상반기에 수주가 굉장히 차근차근 쌓여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에 우리나라 조선업이 전 세계 발주 시장 가운데서 4년 만에 전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전 세계 발주의 절반을 싹쓸이했다는 보도도 나왔었고요. 그런데 또 웃지 못할 속사정도 있습니다. 아까 뭐 조선 굵기, 중국 쪽의 움직임도 말씀드렸고 또 최근에 이슈가 대우조선 하청 업체들 그 노조 농성이거든요. 이 노사 간의 그 의견이 굉장히 크게 다르더라고요. 임금 상승률 놓고 30%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일단 인상 폭에 대해서 좀 조율을 하고 있고 폭을 좀 좁혔다고는 하는데 일단 그래도 뭐 이렇게 점유율은 좋긴 한데 뭐 이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까요? 그럼요. 일단 많이 우리가 수주를 해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전처럼 막 그 덤핑에 의해서 수주를 했다고 한다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 삼성중공업 최근에 공시 들어온 거 한번 우리가 좀 볼까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한번 제가 기업 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시면은 이 6월 22일 여기도 2건, 요게 이제 12건인데 요 보시면은 3조 3천억에 LNG 선박을 12척을 해가지고 3조 3천억. 그러면 한 대 쳤을 때 한 2,400억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평균적으로 그 LNG 선박을 수주하게 되면 거의 2천억 이상씩 안정적인 이 제값을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결국 이렇게 6월 22일 날 12척을 수주할 정도로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그 조선사들이 수주를 해오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죠. 덤핑도 아니고 제값 받고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조선 업황에 있어서는 분명히 긍정적이고요.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건 유럽에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발주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것들과 맞닥뜨렸을 때, 근데 왜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요라고 했을 때 많이 올라왔으니까 또 안 가는 겁니다. 한번 우리 차트 보면서 이들 좀 볼게요. 먼저 대표적으로는 일단 현대중공업이 대장입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 4월 20날 16만 1,500원 고점 만들어 놓고 지금은 등락 보여주고 있죠. 등락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찌 보면 큰 그림에서 지금 얘가 쌍바닥 형성했다라고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이 저점 깨지 않고 여기서 지금 물량이 이제 쌓여졌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 아니면 또 여기까지 형성되게 되면 충분히 이게 신고가 자리니까 신고가 충분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 20만 원 볼 거야. 우리가 이 삼성전자 그 10만 전자 그거 코앞에서 놓쳐가지고 지금 이렇게 작살이 났잖아요. 그러면 이 현대중공업도 분명히 수주 이런 거 좋은 건 알겠지만 이 신고가 이후 17만 원, 18만 원을 볼 게 아니라 이걸 치고 올라가게 되면 일단 눈높이 높이되 이 이전 고점을 깨고 내려가는 자리를 반드시 익절가 잡고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는 조금 무거워요. 그러면은
이 LNG 선박에 있어서 최고의 수혜주는 본행 기업인데 그 대표적인 게 저는 한국카본, 동성화인텍 이 두 기업이라고 봐요. 얘는 네. 지금 얘도 요 자리에서 지금 버벅대고 있지만 얘 내가 봤을 때 다시 15,350원 아니면 이 근처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얘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15,350원을 치고 가. 그러면 이제 눈높이를 높여. 근데 가다가 꺾여 내려오는데 15,350원을 치는 그 자리가 익절 자리가 돼야 돼요. 왜? 이런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데 얘를 깬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더 떨어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더 떨어지는 게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익절을 하는 포인트로서 그렇게 우리가 자꾸 가게 되면 크게 안 다쳐요. 꼭 내가 종목이 안 좋은데 조선 좋대 그래서 막 이런 자리에서 산단 말이에요. 샀더니 이렇게 한 달 동안 누워버리면 어떻게 돼요? 눈물 나지. 그러나 눈물 나더라도 얘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애니 그러면 눈물 닦고 잘 버텨나가게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갈 수 있는 애니 없는 애니 그게 중요하고요. 물론 얘 신고가 자리니까 못 갈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봤을 때 얘가 못 갈 애니 라고 했을 때는 아직은 조금은 더 갈 수 네.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저희 주식심화로는 눈물 날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 고점 시도까지 좀 나올 수 있다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 해운업계, 조선업계에도 환경 규제 강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가 대체 연료선 R&D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내용도 좀 주목할 만할까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2차 전지 하듯이 이제 선박들도 대체 연료 좀 가급적이면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우리 조선사들도 이쪽 R&D 쪽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1, 4분기 선박 발주 10척 중에 6척이 대체 연료 쪽으로 추진되는 게 61%가 거기에 포함된 선박들이 발주가 됐어요. 그만큼 이쪽으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올해 1, 4분기에 61%인데 좀 과거로 넘어가게 되면 2016년도에는 5.9%였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19.7%, 작년에는 32.7%. 자꾸 이 친환경 쪽으로 관련된 선박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조선해양 아니면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얘네들도 일단 R&D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탄소 저감 기술, 수소 운반선 기술 등 이런 네. 쪽으로 기술 개발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게 우리의 이제 기술력이 되면서 향후 또 다른 기업, 다른 나라에서 접근하지 못하게끔 차별화하고자 하는 게 우리 조선 3사들의 지금 노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대한 이슈는 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수주가 쌓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지난 1분기 실적 발표까지 있었고요. 아무래도 뭐 이 수주를 받고 나서 실제로 계약 금액을 포함한 모든 금액들이 들어오는 시기가 시차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여기에 또 원자재 가격 인상도 있었고 또 이런 노조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있고 수익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물음표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도 우리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자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향이에요. 하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조선 같은 경우는 진짜 2년, 3년 이렇게 텀을 두고서 이제는 모든 게 정산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그렇고 지금 상반기까지는 뭐 적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성과 반영되고 이러한 것들로 봤을 때 또 원자재 가격도 또 하향하는데 조선가는 그대로 받쳐진다면 오히려 영업이익 측면에 있어서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되면 나아질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수익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좋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투자 전략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LNG선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거.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 조선하게 되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핵심은 LNG예요. 그러면 LNG 쪽에서 대표적인 것은 분명히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땐 난 그래도 굵직한 거 하고 싶어라고 하면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이들 종목이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는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이들 종목이 전 탑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먼저 이 한국카본 같은 경우 보시면 결국 이러한 자리에서는 분할 매수 들어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결국 이 매물이 이렇게 쌓여 있다라는 건 요거 뚫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지하면서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 업황 체크해봤고요. 유럽의 에너지 위기를 알아봤습니다. LNG선, 액화 천연가스, 그 선박 관련 주식들, 본행제 기업을 중심으로 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는 목요일 장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